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2023년 8월 2일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오늘 미국 신용등급 여파 때문에 조금 시장이 좀 출렁거렸는데요. 이거에 대한 내용과 뭐 여러 가지 지표나 그런 이슈에 관해서 한번 쭉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의견은 투자 판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요 이슈와 시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 미국 증시의 영향 때문에 그 한국 증시가 조금 힘을 받지 못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 미국 시장이 끝난 직후에 그 피치사가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을 한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아침 시작을 할 때 조금 낮게 시작을 하길래, 조금 빠졌다가 어느 정도 오늘 하락 흐름을 보일 것인가, 이런 좀 분위기를 좀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침 초반에는, 주가를 좀 끌어올려 주더라고요. 근데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끌어올려 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걔네들이 이제 제가 본 입장에서는, 좀 개인들을 조금 상승하는 기류이라는 거를 좀 속이고, 그 후에 이거를 공매도 관련 그런 걸 처리하기 위한 명분으로 이걸 좀 많이 활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받았던 하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대충 보면 이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 그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 트리플 A에서 이제 AA 플러스로 한 단계 낮췄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가 이 3년간 확대될 재정 악화, 그리고 국가 채무 증가, 그다음에 거버넌스 악화, 이거를 들어가지고 이제 낮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좀 신용을 강등하는 거는 어느 정도 조금 예고된 악재이긴 했었는데, 오늘 조금 파급력이 좀 큰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나오면서,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그 공매도 세력들은 이번에 좀 탈출하는 전략을 쓰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조금 상승하는 돌파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이제 그 후로 이 피치사의 그 등급 하락 이슈, 이거 이후 이렇게 좀 폭락을 좀 시켰는데, 그래도 아직 그 추세는 상승 추세에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올려주는 듯 했지만, 그 후에 좀 폭락을 시켰죠. 이렇게 아침에 올려주는 듯 하다가 이렇게 폭락을 시키는 이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밑에서 잔파당을 보이는, 이제 이렇게 좀 되면 좀 솔직히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신용을 쓰신 분들이 좀 부담이 되겠죠. 네. 캐부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일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 할게요. 지금 이제 신용이 20조 넘게 있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발악을 하면서 물량을 던지면 아무래도 이 신용 물량들이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하락할 그런 여지는 조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는 한데, 예, 아무래도 지금 현재 어제 계속 들어보신 분이라면 이 정고점을 뚫고 올라간 상황에서 그 지지선을 좀 만들어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이걸 못 만들어줬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상승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수 있는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처럼 저번에 일본이 그 금리 정책을 만지작거린다 해가지고 하락했을 때처럼, 지금 이렇게 좀 하락 기조가 나왔을 때는 이 저점에서 조금씩 분할해서 이제 매수해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면, 분명히 이제 아직은 추세가 상승해 있으니까 그 추가적으로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치사가 이렇게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시키긴 했지만 그것도 미국 장이 끝난 직후에 이렇게 강등시키긴 했지만 미국의 뭐 신용 등급이 떨어진다 한들 어차피 돈을 찍어내면 되는 나라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 지표들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경기가 아주 좋고 탄탄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나온 그런 거는 좀 일시적인 악재이기 때문에 금방 해소될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오늘 폭락한 거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그렇게 많이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뭐 요렇게 한번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피치사가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시키고 난 이후에 미국 그 정부가 발끈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옐런 재무장관 할머니가 우선 전방에 서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피치의 결정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재무부 증권은 여전히 세계 최고로 안전하고 유동적인 자산이며 미국 경제는 근본적으로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네 피치사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아주 경기도 좋고 지금 너무 좋아. 그러니까 너네들은 한 거는 그냥 뭐 공매도 세력들이, 그냥 이건 제가 말하는 거, 세력들이 뭐 그냥 물량 털기 위한 뭐 그런 작업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그냥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저께 들어보신 거, 이게 제가 방송하는 내용을 지금까지 쭉 계속 이게 뭐 중간중간 들었다 안 들었다가 아니라 쭉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흐름을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급등할 조짐이 나왔다 얘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전해드렸잖아요. 월가의 롱숏 전략 헤지펀드들이 지금 9거래일 연속 수익률 하회, 그냥 손해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2017년 1월 이후 가장 긴 손실을 보고 있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계속 이 물량을, 포지션을 정리할 기회를 계속 잡고 있었어요. 명분이 뭔가 필요했는데 그 명분이 이번 미국 신용 피치사의 신용 등급 하락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때다 싶어서 폭락을 시키면서 좀 이게 좀 숏을 정리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좀 그런 흐름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요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다시 이제 유유히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보이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계속 하던 거를 다시 진행해서 가면 우선은 게 그렇게 해서 물량이 나온 건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앨런 재무장관이 이렇게 강하게 부인했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 전문가들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레리 서머스 미국 재무장관, 미국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해 보인다. 피치의 결정은 이상하고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너네 좀 뭔가 이상해. 왜 그거를 갑자기 그렇게 뭐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소리가 나오냐.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뭐 있는 거 아니야? 너네들 예를 들어서 그냥 너 공매도하고 뭐 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모하메드 에리안 알리안츠 수석 경제 고문도 피치의 발표는 이상한 움직임이다. 왜 갑자기 등급을 하향시키면서 뭐 악재 같은 이 시기에 지금 이 시점에 왜 이런 걸 하느냐, 이렇게 좀 그렇게 이상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번 발표는 미국 경제와 시장에 악영향을 주기보다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일시적이다. 그러니까 잠깐 내려오는 예를 들어서 공매도 세력들이 자기들 물량 처분하기 위한 그런 일시적인 흐름일 가능성이 높다. 뭐 요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노벨상을 수상한 이 경제학가 폴 크루먼 같은 경우도 지난해 가장 큰 경제의 뉴스는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미국의 놀라운 성공이다. 그러니까 미국 너무 잘하고 있다. 미국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피치 너네들 머리가 좀 이렇게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1차관인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도 만약에 시장이 너무 좀 불안정하거나 그러면은 신속하게 그에 대한 대응을 취하겠다.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미국 정부부터 우리 옐런 할머니부터 이렇게 좀 미국 내노라 하는 빅마우스라고 하죠. 이게 좀 경제 지표를 막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이렇게 뭐랄까 시장을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발언을 많이 하는 이런 분들이 너네 피치 좀 이상해. 뭐야 이거 막 이렇게 좀 했다는 거.
그러니까 얘네 이제 전문가들도 지금 현상은 좀 일시적이다는 거. 그 의미는 이제 우리는 저가 지금처럼 이렇게 세일을 해줄 때 이제 밑에서 좀 이렇게 뭐랄까 분할로 조금씩 사주는 요런 흐름을 이제 해주면은 좋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제가 이제 맨 뒤에 가서 차트 분석에도 얘기해주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양 고점에서 나왔을 때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요때 한번 털어야 되고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려온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에 온 것 같거든요. 좀 내려오는. 근데 이게 조금 더 내려와서 그러지. 그럼 결국에는 추세는 우상향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다른 이 미국 전문가들도 좀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은 오늘 좀 주식 시장이 하락하게 된 계기는 뭐 요런 게 있었고, 미국이나 경제 전문가들은, 피치의 결정에 좀 이상한 눈빛을 보냈다. 뭐 이렇게 우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조금 주요 시장 흐름을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에너지, 에너지, 전선, 이거 전선이나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어저께 제가 이제 테마 설비 그 관련해서 그 미국 그 전력 인프라나 이 설비에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어디냐, 지금 한번 테마 어제 얘기 드린 테마로 다시 가서 보면 이 전력 변압기 관련, 이 관련 이슈가 있어서 이게 단번에 안 끝날 것이다. 이게 최근에 이게 어느 정도 상승을 보였지만 이게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번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오늘 그런 흐름이 좀 나와가지고 뭐 상한가를 가고 좀 이렇게 상승 흐름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 흐름이 나왔는데 좋죠. 뭐 이게 올랐으니까 전력 설비. 근데 이 흐름이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근데 이제 요것도 이제 좀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으니까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일 때 그때 접근을 하면 또 올라가는 그런 거를 좀 혜택을 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좀 뭐 원자력이나 뭐 이런 거, 그리고 이번에 초전도체가 좀 많이 이슈잖아요. 계속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도 오셔서 어저께 저저번 주부터 계속 얘기를 해주셨던 내용인데, 지금 이게 이제 거의 꿈 가지고 그냥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들어가지고 조금 조심해야 할 시기이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초전도가 어떤 건지는 아마 다른 유튜브들을 통해서 보셔가지고 잘 아실 거예요. 이미 뭐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린다 해도, 뭐, 잠깐만요. 네. 이 전기 저항이 없고, 발열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직 실용화 단계까지는 아직 조금 먼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시에서는 그 꿈파리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관련 주 종목들이 뭐 상한가를 연달아서 치고 그러긴 했는데, 만약에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이제 수익을 좀 더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이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시라면, 괜히 섣불리 들어갔다가 고점에 이제 물리는 그런 게 될 수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그렇게 한번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초전도체나 이렇게 반등을 이제 좀 보였고, 그리고 지금 종합 주가가 이게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뭐 반도체나 이 자동차 부분도 좀 하락하는 흐름을 많이 보였거든요. 장비나 뭐 이런 것들, 반도체 대표주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고,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어저께 그저께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잠시 안녕을 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렸잖아요. 그 이후로 리튬이나 뭐 이렇게 다른 이런 2차 전지 관련주 생산, 전고체 뭐 이런 주들이 일제히 지금 다 하락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네요. 근데 지금 현재 2차 전지가 떨어진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거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이게 상승할 수 있기는 한데, 어떤 종목이나 어떤 주식이든 간에 다이렉트로 올라가진 않거든요. 올라가면 쉬었다 가고, 올라가면 잠깐 쉬었다 가고, 올라가면 쉬었다 가고, 이러니까 지금 내려가는 거는 잠시 조금 쉬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여지니까, 혹시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월급을 받아서 투자를 하신다거나, 뭔가 이게 좀 물려 있으셔서 물탈 생각이 있으시다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막 내려갈 때마다 막 이렇게 몰빵해서 사지 마시고, 이게 하루 이틀 내려가면서 조정을 받는 게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뭐 길게는 한 달, 두 달, 뭐 석 달 이렇게까지도 조정을 줄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하락을 많이 할 때마다 전 저점까지 좀 갈 때거나 그러니까 대략 기준을 한 60선, 61선 거기를 평단가로 맞춘다 이런 생각으로 이게 조금씩 하락할 때마다 매집을 좀 해두시면 분할해서 뭐 오늘 막 성격이 급해가지고 오늘 당장 물 타야지 해가지고 오늘 몽땅 사지 마시고요. 오늘은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이 있다. 그럼 오늘 5만 원어치. 그럼 내일은 더 떨어졌네? 그럼 내일은 한 10만 원어치. 내일 모레 또 더 떨어졌다. 그러면 뭐 20만 원어치. 올라갔다. 그러면 막 5만 원어치. 이런 식으로 조금 분할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물타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실 거라면. 그렇지 않고 갑자기 하시면 이게 또 추가적으로 더 이제 신용 물량 나오고 그때 얘기 드린 거 있잖아요. 한번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하면 예를 들어서 공매도 세력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듯이 이게 올라갔는데 하락을 했고 이때 이렇게 반드시 끝나지 않는다 한번 올려줄 거다 그래 얘기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요때 그 영상 이틀 전 영상 보시면 이때 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듯이 이때 좀 정리를 하셨다면 아니면 뭐 그냥 아직 보유하고 계셨다면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횡보하는 흐름을 보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추세상에는. 왜냐면 2차 전지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러면은 이 내려올 때마다, 저점 올 때마다 이렇게 잠시 잡아주는, 그렇게 가면, 다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거를 느끼신 게,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니까, 만약에 혹시나 2차 전지에 물리셔서 조금 이렇게, 마음이 좀 아프신 분들이라면, 다시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좀 될 것 같다. 지금 흐름은 공매도 세력들이 너무 지금 많이 급한 것 같아요. 어저께도 여기 뉴스 보여드렸듯이 지금 손해가 지금 막대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어떻게든 청산을 해야 돼요. 포지션을. 지금 매도 포지션을 청산을 해야 되니까 뭔가 건덕지가 나오면 그냥 막 내려 꽂아 버리는 막 그런 흐름이, 시장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역으로 이렇게 내려 꽂을 때 이제 밑에서 같이 잡아주는 그렇게 하면 괜찮겠다. 그렇게 한번 간단하게 시장을 좀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어저께 이제 발표된 질표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저께 미국 졸트 보고서 같은 경우는 채용 공고가 958만 2천 건이 나왔어요. 이게 예측치하고 이전치보다는 조금 떨어진 수치이긴 한데 이 채용 공고도 줄고 뭐 채직도 줄었다고는 한데 아직까지 그렇게 뭐 심각한 건 아니고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가고 있다. 완만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만하게 내려가면은 어찌 보면 연준 입장에서는 괜찮게 물가가 좀 잡힐 수 있을 것 같고 금리 효과가 올린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구나. 그러면은 금리 2번 안 올려도 될 것 같은데 뭐 요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그런 데이터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졸트 보고서 같은 경우는 매월 첫째 주에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구인 뭐 고용 현황, 퇴직 현황 이런 거를 대대적으로 그 산업 전 분야에 걸쳐서 조사를 해서 통계를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지금 미국의 그 고용이 현황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좀 파악하기가 좀 아무래도 쉬운 지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살짝 좀 적게 나왔다. 그렇지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으로는 이제 미국 7월 ISM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46.4가 나왔어요. 그 예측치는 46.8이었고 이전치는 46이었는데 어찌 보면은 예측치보다는 낮지만 이전치보다는 살짝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조금 나아졌다. 이제 미세하게라도 좀 나아졌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지금 원래 이 기준은 50이에요. 이 제조업 관리 지수 같은 경우는 50을 넘으면 조금 이제 제조업이 좋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낮으면 나쁘다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 제조업이 50 이하니까 좀 나쁜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46에서 46.4로 올라갔으니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하면 미국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요거 같은 경우는 49가 나왔어요. 예측치는 49였고 이전치는 46.3이었으니까 요것도 좀 괜찮아졌죠. 요것도 50 밑에를 하회하고 쓰면 안 좋은 거고 뭐 위로 올라가면 좋은 건데 지금 49까지 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 조금 많이 좋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기가
나쁘지 않다. 점점 계속 살아난다. 그럼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겠죠. 예. 지금 요 두 개가 비슷하잖아요. 요거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이것도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고, 이것도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인데, 이게 뭔 차이지? 이제 이렇게 좀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그래서 요것도 관련해서 제가 잠깐 정리해 드리면, 이 ISM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하고 이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의 차이점은 뭐냐면, ISM 제조업 관리자 지수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해외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에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인도에도 있고, 뭐 여러 나라에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뭐 구매 공급 관련 내용들을 이제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 있는 공장만, 미국 내에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 그 공장만 이렇게 그 데이터를 상출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SM 제조업 관리자 지수는 예를 들어서 조금 안 좋고, 제조업 이 PMI는 좋다. 그러면 해외의 그 공장들이 좀 안 좋고 국내가 좀 미국 내가 좋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보듯이 ISM PMI가 PMI보다 낮으면 미국 내수 시장보다 해외 경기가 안 좋다는 의미이다. 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미국이 지금 49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49니까 미국 경기가 해외에 있는 해외 여러 나라 그 경기보다 확실히 좀 좋다. 뭐 그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제 미국 건설 경기 지출을 보면 미국 건설 같은 경우는 6월에 1조 9,384억 달러가 돼가지고요. 전달 대비 한 0.5% 증가했다고 해요. 시장 예측치는 0.6%인데 조금 낮아졌죠. 요게 뭐가 이렇게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 뭐 자연재해, 뭐 엘니뇨 현상,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남서부 쪽이 더위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막 그런 영향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특별히 그렇게 악재가 있는 건 아니다. 뭐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로존도 이 관련 제조업 구매 관련 구매자 관리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유로존도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42.7이에요. 지금 미국보다 확실히 안 좋죠. 안 좋고 예측치하고 뭐 부합을 했고 이전치보다도 더 떨어졌어요. 이전치는 43.4였는데 42.7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유럽 경기가 안 좋다. 이거 안 좋다. 제조업이 너무 불황이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네. 티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상은 했지만 좀 많이 내렸죠. 예, 그 관련해서 계속 이제 설명을 해보고 있어요. 요거는 어느 정도 내려갈 거를 조금 예측은 했는데 조금 너무 예상보다 많이 빼긴 했네요. 예, 우선 하던 거 계속 해볼게요. 예, 그리고 지금 유로존 제조업이 이렇게 47.2가 나왔는데 이 독일 같은 경우 좀 많이 안 좋아요. 독일은 38.8. 이게 좀 38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그러는데 지금 독일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이고 이탈리아도 44.5, 그 다음에 프랑스도 45.2, 45.1, 스페인도 47.8. 예상보다 상회를 하긴 했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전부 다 50 이하죠. 50 이하예요. 그래서 지금 확실히 제조업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주변인 국가들이 이게 그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서로 수출을 못 하니까 조금 더 이게 제조업이 침체가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유로존의 실업률은 저 이전치하고 좀 현재 비슷한 상황이고 고용 상태는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요거는 이렇게 지나가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런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나와서 어제 시장은 이렇게 빠졌는데 오늘은 좀 더 빠졌죠. 그 피치 영향사 피치 그 발표 때문에 좀 더 빠졌어요. 네. 그래서 요 데이터들을 이 데이터들이 나오고 나서 이제 그 뭐지? 피치사가 발표하기 전이에요. 피치사는 장 끝나고 어쩌면 좀 이렇게 도둑처럼 그냥 발표를 해버려가지고 조금 꿀밤한테 때리고 싶은 정도인데, 하여튼 이 지표가 발표됐을 때, 이 시카고 연은 총재의 발언이 조금 이제 시장에 좀 좋은 영향을 줬었거든요. 이게 상승할 수 있는. 예, 이 사람은 이제 투표권이 있는 사람인데, 이 최근 데이터가 경제에 큰 고통이 없이 인플레이션이 진전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줬지만,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기 전에 더 많은 데이터를 보고 싶다. 뭐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도 좋고 그런데 지금 앞으로 좀 데이터를 좀 더 많이 봐가지고 9월에 그 금리 결정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9월은 금리를 올릴지 말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예. 얘도 아무래도 투표권이 있으니까 파월이 말한 것처럼 섣불리 뭐 올린다 만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경기는 좋다. 예. 강한 고용시장. 지금 강한 고용시장이 균형이 잡힌 단계로 가고 있다. 그렇지만 추세를 더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좋은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예. 그리고 JP모건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낙관적인 좀 데이터를 좀 얘기를 해줬거든요. S&P가 연말에 한 5천까지도 갈 수 있다. 그것이 5천까지 간다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그렇게 간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상승 랠리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이제 얘네들이 JP모건이 보는 거는 이제 이번 8월 달 말에 연준이 이제 방향성을 보여주는 잭슨홀 미팅이 있거든요. 이제 그때 좀 잠깐 지수가 이렇게 좀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9월 달에 FOMC 회의가 있은 다음에는 다시 또 상승 랠리가 펼쳐질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레포트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이렇게 어저께 끝난 거예요. 이거는 어저께는 이렇게 다우존스는 0.2% 오르고 나스닥은 0.43% 빠지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어떻게 되고 있나 볼까요? 지금은 아무래도 아마 하락을 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다우존스랑은 하락 시작을 했네요. 지금 저만 보고 있나? 저만 보고 있으면 안 되지. 이렇게. 예. 지금 미국 증시는 하락 출발해서 지금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한번 봐야죠. 이제 어떻게 방향성을 이어갈지. 또 오늘 또 좋은 뉴스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우선 어저께 같은 경우는, 예,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증시가 조금 뒤로 갈수록 좀 안 좋았어요. 이렇게 산업 쪽만 이렇게 상승을 하고, 테크나 부동산, 그 다음에 금융 같은 경우는 연준이 대출 조건을 강화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내려갔죠. 예,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 다음에 경기 방어주, 헬스케어, 경기 순환, 뭐 유틸리티, 1차 금속 이런 게 전부 다 좀 하락하는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니코쿠니님, 안녕하세요. 아, 회원 되셨구나. 감사합니다. 회원 되셔서 감사합니다. 네. 계속 진행할게요. 네. 그 다음, 지금 미국 증시, 이제, 뭐 섹터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대략적인 이 맵을 보면, 테슬라가 좀 하락한 게 보이잖아요. 예, 요게 그 주행 보조장치 결함, 조사, 요거 관련해서 이 뉴스가 나오면서 좀 하락했던 그런 장이었어요. 네. 그리고, 어저께 이제 아침에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봤을 때 이 변동성 지수가 좀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한 2.2% 올라가고 13.93을 기록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한 20에서 30이 되잖아요. 한 20에서 30? 이 정도 되면 좀 높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변동성이 좀 클 수 있겠구나. 향후 좀 변동성이 좀 클 수 있겠네. 그럼 좀 조심을 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단계인데 아직까지는 이 밑에이니까 그렇게 큰 변동성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보다 한 1 정도 빠졌어요. 77.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은 상승할 거라고, 미국 개인 투자자나 뭐 기관 투자나 뭐 어쨌든 이제 이 주식시장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잠깐 내려오고 있긴 하지만 좀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좀 탐욕스러운, 이렇게 돈을 더 벌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아직까지는 극단적 탐욕 상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미국 10년물하고 2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잠깐 떨어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역전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예, 역전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서 이 추세가 지금 아직 정상적인 상태로 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계속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침체가 지금까지는 늘상 말씀드렸듯이 5개월이나 23개월 후에는 경기 침체 국면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런데 파월이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요. 파월은 우리는 무착륙으로 간다. 침체 없다. 이렇게 했으니까 과연 역사적인 흐름을 깰 수 있을까? 이게 계속 이게 역전된 상태가 지금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계속 가고 있는데 이게 진짜 파월의 말처럼 갈 수 있을까? 파월의 말을 믿고 따라가는 게 맞는 건가? 뭐 이런 의심을 계속 할 수 있게 이제 데이터가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피치사가 그런 발표를 하면서 조금 지금 현재 미국 그 달러 지수가 좀 올라갔거든요. 올라가서 지금 101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어저께였죠. 예. 호주가 그 금리를 동결할 줄 알았는데 0.25%를 올렸어요. 예. 그래서 아니구나. 올릴 거로 예상했는데 동결을 했어요. 예, 그래서 미국 달러가 좀 강해진 거거든요. 만약에 올렸다면 이제 호주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미국 달러는 좀 약세를 보였겠죠. 근데 얘네들이 동결을 하니까 미국 달러가 조금 강세 흐름을 보이는 요렇게 흐름이 나와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CME 패드워치에서는 또 이제 이게 좀 높아졌어요. 동결 가능성이 이제 피치사도 그렇고 이렇게 안 좋은 뉴스를 잠깐 일시적으로 나오니까 그러면은 금리 올리기 좀 힘들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84.5%나 되고 있거든요. 인상할 거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15.5%. 그러면은 이제 저번 달 같은 경우 인상하는 거가 좀 퍼센테이지가 높았잖아요. 근데 현재 같은 경우는 동결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이거 어제보다도 높아진 상태거든요. 어제 81이었나? 뭐 이렇게 됐는데 좀 높아진 상태니까 이게 9월에는 거의 동결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러면은 FOMC가 동결을 하면 증시는 환호하겠죠. 여기 쭉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겠죠. 그래서 요 흐름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금리 안 올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미국 달러가 이제 그 환율 같은 경우,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 오늘 그 피치사 그 발표 때문에 좀 환율이 좀 올랐어요. 신용 강등 소식 때문에. 아무래도 그 달러가 안전자산이잖아요. 미국이 아무리 좀 뭐 신용이 강등된다고 해도 뭔가 위기가 생기거나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생기거나 뭐 이러면 달러 이런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돈을 팔고 달러로 좀 환전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게 있고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주가에 대한 이익도 생각을 하지만 항상 환율에서 이익을 보는 그것도 생각을 하니까 이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를 좀 결정해 주는 역할도 한다. 그래서 환율도 좀 잘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경기가 조금 좋아진다는 뉴스가 나오고 그러니까 좀 올랐죠. 그리고 원유 재고가 좀 예상보다 낮대요. 비축유도 아직 덜 채운 것 같고 그래서 요런 거 비축유도 좀 많이 채우고 그래야 되니까 수요가 좀 있을 거다. 그래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하락 이슈는 달러 강세 흐름 요거 그렇습니다. 다른 거 같은 경우는 환율 말씀드렸고 달러 인덱스 오른 거 그다음에 유가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곰 같은 경우는 뭐 요건 좀 올라갔었는데 잠깐 여기선 또 내려와 있네요. 이렇게 돼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다가 최근에 잠깐 반등을 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잠깐 반등을 지금 현재 늘상 말씀드리듯이 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만한 그런 소식이 없어요. 이 블랙록이 그 ETF를 신청한 게 아직 승인이 안 났거든요. 이게 아직 안 나서 여기로 신규 자금이 들어갈 만한 뉴스도 없는데 오늘 조금 그런 뉴스가 난 것 같아요. 미 법원에서 지금까지 리플은 가상자산이 그 증권이 아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가상화폐가 증권이다 뭐 이렇게 판결이 좀 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혼동을 주는 왔다 갔다 뭐 이게 가상화폐가 이게 증권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뭐 이렇게 좀 혼동을 주는 그런 판결이 나와가지고 조금 사람을 헷갈리게 좀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그렇게 진행이 됐고, 그리고 오늘 좀 잠깐 아까 말씀드린 순환된 이슈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 요건 아까 말씀드렸죠. 초전도체.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 지금 현재 막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새로운 분들이시라면 막 여기저기에서 뭐 9시 뉴스든 뭐 일반 유튜버든 여러 사람들이 이 관련해서 뉴스 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분위기에 현혹돼 가지고 지금 고점에서 사시면 이 고생을 상당 기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금은 올라가네. 관심 받고 있구나. 그러면 혹시나 이게 실용화 되면은 상승할 수도 있을까? 뭐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이렇게 좀 하락을 하고 뭐 이렇게 횡보를 해서 좀 정말 좀 좋게 뭐랄까 연구나 논문 개발이 좀 긍정적이다. 정말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런 판단이 드시는 분이시라면 천천히 밑에 부분에서 조금씩 분할해서 매집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이제 그렇게 접근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어떤 주식이든 간에 한 번에 몰빵을 하면 안 돼요. 떨어지는 물 타는 것 같은 경우도. 왜냐면은 내가 이 어디가 최저점인지를 맞히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조정은 좀 길게 주니까 아무리 짧게 준다고 해도 일주일 정도는 주고, 길게 뭐 보통 한 달, 두 달 주고, 길게는 뭐 6개월까지도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 기간 안에서 이렇게 낮아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지금 막 이슈가 돼갖고 폭등을 하고 있다. 나만 못 벌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좀 조심하셔라. 저는 그렇게 좀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사고 싶다. 떨어지면 그때 접근하시면 될 것 같다. 이런 것들 상한가를 쳤거든요. 이런 거. 이런 것들 상한가 쳤잖아요. 왜 안 되지? 검색을 해보시면 관련주들이 막 상한가 치고 막 난리 났어요. 지금 분위기가 고조돼가지고 난리 났는데, 섣불리 뛰어들지 마시라.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실체가 없다. 이게 지금 현재 뭐 2차 전지처럼 현재 뭐 공장이 들어서가지고 만들고 있고 뭐 수익이 나고 있고 이런 게 아니고, 현재 지금 꿈만 가지고 지금 막 올라가기 때문에, 뭐 주식이야 당연히 꿈만 먹고 사는 그런 동네라고 하지만, 그래도 요런 데서 좀 쉽게 물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자. 그렇게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차 전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조정 기간 중에 있으니까 잠시 안녕 이렇게 하고, 한 9월달 정도나 뭐 이번 달에는, 만약에 지금 정말 물타고 싶으신들이라면 아마 이번 달에는 계속 조정을 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 한 20일 넘어서부터 이제 점점 조금씩 이제 사는,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많이 폭락할 것 같다. 많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폭락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으면 한 방에 사지 마시고, 이것도 오늘 한 10,000원, 뭐 다음에 한 20,000원, 다음에 40,000원,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올 때마다, 상승할 때 말고요. 내려올 때마다 하시면 또 이렇게 2차 폭등이 나올 거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LGT는 안 됐고, AI 생태계 이번은 지금 피치사 때문에 그 모든 종목들이 하락을 해가지고, 조금 뭘 사야 되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막 순환되고 있는 테마들 있잖아요. 반도체, 드론, 그 다음에 AI, 그 다음에 로봇,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막 어찌 보면 세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렇게 해두면 좀 괜찮겠죠. 괜찮은 흐름이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 변압기도 어저께 얘기 드렸는데 좀 시세가 좋게 나왔는데, 이 시세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올라도 조금 더 오르긴 하더라도 이게 또 내려와요. 진짜 가긴 가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진짜 가긴 갔구나. 변압기 관련 이슈가 있긴 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해서 이때 들어가면 또 물리니까 이것도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또 이것도 길 거고, 그 다음에 또 시세를 줄 거예요. 왜냐면 이 변압기 전선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섹터가 아니거든요. 인프라 이거 그 전설 갈아야 되고, 전봇대 세워야 되고, 변압기 달아야 되고, 뭐 이런 거 해야 되고 하면 이게 하루 이틀 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시설을 교체를 하고, 그러면은 뭐 얼만큼 수출을 했다, 뭐 수주 공시가 나왔다, 뭐 이런 게 나올 거고, 그러면은 실적 발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실적이 반영돼서 그 반영된 걸 바탕으로 뭐 어디에 또 시설 투자를 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올 거고, 이렇게 점점 캐파가 늘어나는 이런 흐름이 보일 거니까, 뭐 그거를 기대하면서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네, 좀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떨어질 때마다 좀 밑에서 분할해서 사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이건 어저께 설명을 드렸으니까 대충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관련 종목들은 이렇게 있거든요. 변압기, 전선, 기자재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천천히 보시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거든요. 뭐 LS 일렉트릭은 이미 시세를 많이 줬고, 뭐 여러 가지 LS 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도 뭐 상한가 가거나 뭐 여러 가지 막 좀 시세를 주고 있는데, 지금 당장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이런 거 관련해서 좀 분석해 보시다가 관심 있고 좋은 종목, 난 이거 좀 잘 아는데 요거 좀 관련해서 봐봐야 되겠다 하는 거는 이제 천천히 이렇게 해보시면 좀 재밌는 수익이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좀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도 이번 달에 조금 이슈들이 생길 거예요. 우리 지금 정부가 2030년까지 의약품에 15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핵심적인 관련주들이 조금 집중을 받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봐두시면 재밌지 않겠나 싶어요. 하나씩 시간 되실 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식은 급하게 할수록 손해를 보니까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느긋하게 요거 그럼 올라갔네, 비싸네, 그럼 좀 떨어지면 사야겠다, 이렇게 좀 느긋한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면 이 부분에서도 조금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최근 좀 이슈가 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동차 SDV라는 거예요. 이 SDV가 뭐냐면 이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그런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과도 관련이 있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자동차를 제어하는 이렇게 그런 거가 자동차 그 SDV라고 하는데, SUV 말고 SDV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테슬라나 GM이나 포드, 벤츠, 폭스바겐, 토요타 이렇게 이제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이미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테슬라가 먼저 이렇게 했겠죠. 그 핸드폰에서 이렇게 삼성에서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이번에 뭐가 버그가 있으니까 업그레이드 합니다. 이거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나와서 업그레이드 합니다 하듯이, 자동차도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를 테슬라가 먼저 시도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GM이나 포드, 여러 가지 벤츠, 폭스바겐, 토요타, 얘네들도 이런 거를 좀 이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서로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관련된 것도, 이제 자동차 섹터에 관한 흐름이 나오면, 상승을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 피치사가 이렇게 안 좋은 걸 때려줘가지고 딱 내려갔다. 그러면 진짜 물리신 분들한테는 조금 이렇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다시 올라갈 거니까. 아직 그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으니까 올라갈 거니까, 그렇게 좀, 마음을 좀 편히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이제, 아직 뭘 살지 고민을 하고 있다, 아직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세일을 할 때 어떤 종목을 살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천천히 알아보시면서 이제 조금씩 사시면 올라가는 흐름에서 수익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자동차 SDV 관련주는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인터넷 서치하고 방송에 나오는 거 보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요약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 동영상 잠깐 멈춤해가지고 보면은 다 확인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원하시는 거 이렇게 한번 요거 괜찮은데 내가 이거 잘 아는 건데 그거 관련해서 투자를 해보시면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티나님, 초전도체 코스피 지수 다시 오르면 내려올 듯. 그러니까요. 초전도체는 아직 실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논문이 지금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현재 좀 국뽕처럼 한국이 최초로 개발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유튜버들도 그렇고 그 국뽕의 역할로 우리나라 대단하다 이런 분위기로 해가지고 띄우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현재 이게 실용화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아직 논문에 대한 증빙도 안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되는 것이냐 이것도 검증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 검증이 되면 그 관련 인프라들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단계들도 있을 거고, 그럼 뭐 재료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올라가려면 이게 상당 기간 걸려요. 지금 배터리처럼 배터리가 이렇게 시세 나는 것도 하루 이틀 만에 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이 초전도도 지금 당장 떠들썩하고 막 들썩이긴 하지만 아직 검증된 것도 없기 때문에 막 치고 올라가는 상황을 따라가시면 물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절대 따라가지 마셔라. 수익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차익 실현하고 나오면은 괜찮죠. 그렇지만 조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한국인이니까 한국이 제대로 해가지고 좀 일 하나 내가지고 조금 미국하고 중국의 이런 뭐 휘둘리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솔직히 보면은 미국한테 좌지우지 되잖아요. 그나마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좀 그런 관련 특허나 이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어서 미국에 흔들리지 않는 산업이니까 이렇게 좀 치고 올라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초전대체도 그렇게 되면 정말 좋죠. 정말 좋은데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국뽕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 발 떨어져서 봐서 이게 정말로 객관적으로 사업성이 있나, 지금 이게 검증이 언제쯤 될까, 검증이 되는 걸 확인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해야지, 올라가니까 따라 들어가면 또 백방 물려요. 근데 물리면 이게 한 달 고생할지 2달 고생할지 6개월 고생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번 주는 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중국 지표, 요건 어제 아까 대부분 다 얘기를 했죠. 이거 ISM 제조업 지수랑 그다음 미국 졸트 보고서의 얘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만약에 지금 이제 들어오셔서 안 보신 분들이라면 다시 앞으로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요거 관련해서는 미리 얘기 드렸고,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건 없어요. 뭐 원유 재고라든가 비농업 구분, 고용 변화 뭐 이런 거 발표를 할 텐데, 요거 발표되고 지금 됐겠네요. 요것도 뭐 내일 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일 3일 날에는 또 좀 굵직한 게 발표가 되긴 하거든요. 아침에는 중국 서비스 구매자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좀 잘 안 보실 수 있죠. 이거 확대시켜 드릴게요. 잠깐만.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확대. 내일 아침에는 이렇게 10시 45분경에 중국이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를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저녁 때 이제 장이 끝나고, 이제 장중에는 이제 중국에서 발표하는 것만 조금 신경이 쓰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유럽부터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하고 이런 것들 있죠.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 이런 거, 제조 고용 지수 이런 거 발표를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면 또 금요일장 어떻게 대비할지 요거를 조금 쉽게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나오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일정은 다음 주 일정 같은 경우는 이건 금요일날 말씀드려도 되긴 하는데, 잠깐 보신다고 하면 보시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니까 이렇게 확대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중국 거 발표, 그 다음에 중국 소비자 물가 수요일날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8월 10일날 소비자 물가 지수 미국, 이것도 중요하죠. 이거 물가 지표에 조금 주가에 좀 영향을 주는 소비자 물가 지수, 그 다음에 금요일 날에는 또 생산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조금 굵직굵직한 그런 지표들이 발표가 되니까 다음 주에는 좀 주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옵션 만기일도 있으니까 그 관련해서 좋게 나온다고 하면 상승 추세로 가겠죠, 당연히. 그거를 좀 주의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실적 발표 같은 경우는 오늘은 페이팔, 옥시덴탈, 퀄컴, 스포티피아, 그다음 지멘스, CVS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이 퀄컴이 또 좋게 발표를 하면 반도체에 좀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목요일 날은 애플, 에어비앤비, 아마존 그렇게 됐고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8월 1일 날, 그러니까 어제 저녁이죠. 이제 오늘 좀 날짜가 바뀌었지만, 뭐 발표한 거는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대체로 AMD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상회했고요. 매출이나 EPS나 그런 게 예상보다 상회를 했고, 2분기 AI 계약이 7배나 급증을 했대요. 그러면은 이거 진짜 AI 대세인 거 아닌가? AI 계약이 급증을 했네. 그럼 AI 쪽을 좀 유심히 이번 달에는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우버 같은 경우도 매출이 좀 좋게 나왔대요. 흑자 전환을 했고, 예상보다 좀 매출이 하회를 했긴 했지만 흑자 전환을 했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중국에서 매출이 좀 많이 늘었다. 전년 대비 10% 상승 이렇게. 머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왔고, 매출 150억 달러, EPS는 마이너스 2.06달러. 그다음 캐퍼 필터, 어닝 서프라이즈, 뭐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증시에 영향을 이제 오늘 줄 거였는데, 오늘 좀 괜찮게 줘가지고 상승을 할 거라는 좀 우리나라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오겠다. 좀, 반도체나 AI나 로봇이나 이런 쪽 괜찮게 흐름이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피치사가 생뚱맞게 미국 뭐 강등시키면서 조금 이게 충격을 줬는데, 어찌 보면 이제,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좀 오를 것 같습니다.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한번 더 지켜보시죠. 그리고 8월 달에는, 요거, 우크라이나 파견, 그 다음에 아까 뭐 바이오주 관련해서 얘기 드렸지만, 요런 세계 폐암 학회, 그 다음에 종양학회,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10일 날, 그 다음 16일, 또 요때도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있죠. 요런 좀 있으니까, 요거는 또 매번 또 얘기를 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나 이런 그 종합주가나 미국 나스닥이나 이런 거 흐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지금 이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어서, 많이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고, 투자 판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가볍게 들어주세요. 가볍게 들어주시고, 얘는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제 말 듣고 이렇게 막 투자 손실 났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한번 쉽게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어저께 강하게 올라갔잖아요. 강하게 올라가서 월봉이 플러스로 만드는 것 같았는데 오늘 그거 올라간 만큼 다 뱉어내가지고 내려와서 월봉이 지금 현재 조금 살짝 그 파란색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월초 이렇게 흐름을 보면 지금 현재 이게 조정으로 가는 거 아닌가? 아니면 잠깐 이제 지금까지 올랐으니까 잠깐 8월은 좀 쉬어가려고 그러는 건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건 아직 이제 이틀이니까 한 2, 3일 정도 더 지켜봐야 이번 달의 흐름을 좀 정확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요거는 좀 보면 될 것 같고, 주봉상으로도,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주가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위에 걸림돌이 뭐가 있냐, 요걸 확인해 본다고 했을 때, 자, 첫 번째는 이평선이라고 했잖아요. 이평선. 이평선이 있어? 네, 있네요. 121선. 있죠. 그러면 2번. 100포인트 단위의 그런 그 포인트 저항선이 있어? 네, 있어요. 2700. 그러면 여기서 한번 부딪힐 수 있겠구나. 그럼 여기에서 부딪힐 수 있으니까 내려오면 그럼 밑엔 저항선은 있어? 있어요. 여기 241선, 1년선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 그럼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네. 그럼 여기 더 많이 빠지지 않을 거니까 빠지면 밑에서 매집을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면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려가면 매집, 올라가면 매도. 그러니까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2700 근처에 오면 더 갈 수 있다는 판단이 있더라도 조금 불안하시다. 그러면은 한 절반이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수익 실현하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그런 흐름을 그렇게 하면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저께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전 고점을 뚫었잖아요.
뚫었는데 오늘 바로 밀어버렸거든요.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피치사 그런 영향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좀 지지하면서 올라가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렸을 때 어떤 종목이 이제 종합주가 급등을 하면 이제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상승을 하고 이 전고점을 뚫을 때 바로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쌍고점이기 때문에 엠파동이고 이 쌍고점이기 때문에 바로 못 가니까 한번 내려올 건데 내려오는 데 있어서 이 전고점까지 가느냐 아니면 이 50%까지 가느냐 아니면 여기를 뚫고 이 부분을 저항선을 지지선으로 만들어 주느냐 요 세 가지 옵션으로 볼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자, 1번 같은 경우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했을 때 때는 이것도 정확하게 따지면 좀 이렇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왜냐하면 급등을 했으니까 보통 횡보를 하면 4주 정도 그 조정 기간을 보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1주, 2주, 3주, 4주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달 정도 조정을 보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더 떨어진다 하면 전 저점까지 갈 수 있겠구나. 전 저점 여기서 보면 여기 지금 그어놨죠. 한 전 저점까지도 갈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자, 두 번째 여기 중간 부분에서 간다. 그럼 이거는 상승이 강하게 갈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보통 상승을 할 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보이면서 올라가요. 이렇게 조정을 보이면서 이렇게 M파동을 그리는데 올라갔다가 한 대략 30에서 50% 정도 빠지고 고점 대비 그 다음에 치고 여기를 강하게 뚫으면 좀 쉽게 좀 팍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올라갈 때 이때는 이제 좀 강하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이제 두 번째 경우죠.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이제 여기 21선 있는 데에서 반등이 나와줘서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큰 흐름이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이게 아니었고 오늘 안 올라가고 어제처럼 어제 이렇게 뚫었잖아요. 뚫었는데 이게 제 이야기를 계속 이제 강의라고 좀 그렇고 방송을 계속 들어보셨던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이게 바로 뚫고 올라가면 이 강하게 가는 것 같지만 조금 이게 조정을 보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한번 때려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강하게 올라가면 어떻게 나오냐? 옆으로 횡보를 하거나 밑으로 가격 조정을 보이거나 둘 중에 하나 나올 건데 이 횡보하면서 가는 거는 당연히 강하게 가는 거고 이 밑으로 내려오면 이 저항선이었던 부분을 지지선으로 만들어주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저항선을 지지선으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강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깼어요. 그렇지만 걱정 안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50%까지 빠지는지 만약에 이 지지선도 21선이라는 이 절반 관련 지지선도 깨진다면 그 다음은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 여기까지인데 만약에 여기가 깨지면 당연히 더 이제 좀 폭락할 수 있으니까 여긴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여기가 깨진다 그러면 진짜 좀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흐름 생각이에요. 지금 추세는 여기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온 상태이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많이 오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 폭도 많이 크거든요. 많이 커요. 이 폭이 100포인트 단위면 솔직히 많이 크거든요. 그렇지만 이 세력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어차피 세력들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그걸 따라가는 그런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거든요. 세력들은 여기서 매집을 했는데 지금 이만큼 올렸어요. 2200포인트에서 2600포인트까지 올렸다 치자고요. 2650포인트까지 올리는 상황에서 이 잠깐 빠지면 이 폭이 크진 않잖아요. 그쵸? 이거 좀 그림을 크게 그려야 되나? 여기 2200포인트에서 얘네들이 매집을 이렇게 했다고 치면 지금 여기서 최대 400포인트 가까이 오른 상태인데 여기서 한 50에서 100포인트 빠진다고 한들 이게 얘네들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니잖아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폭이 상당히 큰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좀 흔들다가 여기서 개인 물량들 좀 먹고 그 다음에 이 이평선이 좀 내려와서 121선이 좀 내려와가지고 완만해지면 그때 치고 올리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흔들기를 들어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 조금 위험해질 수도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지금 방송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겠지만 상승 추세는 살아 있으니까 내려올 때마다 이제 저가에서 좀 분할해서 매수를 하면 분명히 지금 이 전고점을 뚫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폭등할 만한 그런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또 올려줄 거예요. 주식 다른 종목들 이런 거 보셨을 때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제 상승하니까 좀 불안해 하시겠지만 하락하는 것도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뒤집어 볼게요. 뒤집었는데 지금 여기서 전 저점을 깼어요. 이 전 저점인데 이게 전 저점을 한번 깼어요. 깨면 잠깐 반등할 수 있지만 결국은 깨거든요. 결국은 깨요. 자, 요거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 여기서 보시면 돼요. 보세요. 요거 코스피 차트이긴 한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주봉이긴 하지만 요거를 자, 이해하기 쉽게 한번 제가 뒤집어 볼게요. 자, 잘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고점에서 대비해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횡보를 하면 빠지죠. 요거는 늘상 제가 계속 들어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빠지죠. 근데 여기서 올라가는 흐름이 보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전 고점을 뚫는 이런 흐름이 나오면 이렇게 전고점이 뚫는 흐름이 나오면 잠깐 뺐다가 다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런 뜻이 지금 현재 상황도 비슷할 거다. 지금 현재 이렇게 저점을 깨주는 이렇게 흐름이 나오면 폭락을 하듯이 다시 이제 원 상태로 돌려놓으면 지금 이 강한 매물대로 잡혔던 이 전 고점 그리고 여기에 많이 물려있던 분들을 강하게 뚫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려가서 새로운 이 물린 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한번 이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내려올 때마다 물을 타기보다는 이제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보유를 좀 전략을 짜시면 이렇게 상승하는 그 흐름을 타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거는 어찌 보면 파동이라고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거든요. 추세는 현재 상승 추세에 있어요. 현재 추세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주식으로 본다고 하면 이렇게 있다고 치면 하락할 때는 축구 선수들이 좀 이제 하락할 때는 요 밑에서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게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대한민국 국가대표들이 이 잔디 위에서 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올라가면 내려오는 이런 건데 이 녹색선이 이게 추세라고 한다고 하면 이게 녹색선이 6개월 그 추세라고 한다고 하면 이 빨간 선은 파동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올라가면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게 엘리엇 파동이라고 이제 그 파동도 적용시키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선 그건 나중에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한국 증시나 미국 증시나 요거 그런 것들이 경제 지표나 이런 것도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추세도 조금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여기에서도 보시듯이 지금 골드크로스가 발생한 이후에 이격도가 이렇게 여기 그 칸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성장형 패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떤 경기 사이클이든 간에 사이클 간에 이렇게 돼요. 성장하고 그 다음에 성숙 단계에 접어들고 쇠퇴 단계에 줄어들고 침체 단계에 접어들고 다시 성장 이렇게 해서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2단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그 우상향하는 흐름은 추세는 상승 흐름인데 이 상승 흐름 안에서
지금 파동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떨어지는 거가 어찌 보면 좀 악재로 느껴져서 좀 부담이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다시 이 대추세가 살아있으니까 분명히 또 올라갈 거니까 그렇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라. 뭐 그렇게 조금 위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태평하게 말한다. 뭐 너 아니라서 좀 이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도 뭐 당연히 주식이 하락을 하면 기분이 안 좋죠. 안 좋고, 뭐, 이렇게, 어떻게 대응해야 뭐,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는데, 예전에도 그렇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고, 그래서 많이 당했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때는 추세와 파동을 몰라서, 그냥 바로 앞에 이 흐름만 보고 하다 보니까, 이 큰 그림을 못 보다 보니까, 좀 많이 당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그러면 더 조급해지고, 그러니까 조금 한 발 물러서서, 큰 흐름이 월봉상 흐름이 어떻게 되는구나. 주봉상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구나. 그럼 일봉상 어떻게 가겠구나. 그리고 경제지표들은 대략 이렇게 나오네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갈 때처럼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 거죠. 이 파동에 맞춰서. 만약에 파동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된다. 내가 일을 한다. 사업을 한다. 그래서 이 파동에 즉각 대응을 못 한다. 그러면 추세에 투자를 하면 돼요. 그 추세에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종목도 선정하기 힘들고 뭐 이렇다. 그러면은 레버리지라든가 그 지수에 투자하는 ETF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해주시면 종합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이 시장이 올라가겠지 이렇게 하면은 종목에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시장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도 해보실 수 있겠죠. 추세 상승하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빠졌잖아요. 빠졌는데 좀 많이 걱정을 하실 거예요. 여기서 더 빠지는 거 아닌가. 근데 엊그저께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이렇게는 또 절대 안 빠져요. 이렇게. 저번 주에 이렇게는 절대 안 빠진다고 그랬고, 오늘도 이렇게 절대 안 빠진다고 그러냐? 그게 뭔 차이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걸 다시 잘 설명을 드리면, 자, 어떤 종목이 빠질 때,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하잖아요. 코스피든 뭐 2차전지든 급등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빠진다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는 절대 안 죽어요. 이게 만약에 이 전저점을 뚫고 다시 올라가면 이건 다시 새로 시작이에요. 더 가는. 그렇지만 올라갔는데 내려오고 여기를 못 가고 처지잖아요. 요건 좀 위험해요. 못 가고 처지면. 그러면 이 전 고점을 깨면서 더 빠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잠깐 올라갔다 또 빠지는, 잠깐 속임수하는 요런 흐름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저랑 이렇게 같이 얘기해 보시는, 이제 강의란다. 이 방송 들어보시면서 보신 분들은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전 고점이 낮아지면 좀 위험을 한데, 지금 종합주가가 그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올라갔잖아요.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빠진 거잖아요. 이렇게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또 올라가 줘야 돼요. 근데 또 올라가는데 여기를 못 깬다. 그럼 좀 위험하겠죠. 그렇지만 올라간다고 하면 또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좀 기대해 보면 된다. 여기서 지금 30분봉 상에서 코스피죠. 코스피 30분봉 상에서 이렇게 하나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대추세로 빠진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전고점까지 못 가고 이렇게 빠져야 대추세로 빠지는 거거든요. 대추세로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건데, 이 추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는 여기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다시 갈 수도 있고, 이런 흐름을 보일 수 있으니까 대응은 좀 시나리오를 뭐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서 그거에 맞게 좀 대응을 하는 그 전략을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때문에 좀 많이 좀 변동폭이 좀 커지고 있거든요. 2차 전지가 거의 좌우를 하다 보니까 막 7% 빠졌다가 5% 올라갔다가 3% 빠졌다가 뭐 진짜 뭐 이렇게 일반 주가처럼 움직이는데, 이것도 조금 2차 전지가 잠잠해지면 어느 정도 안정을 좀 취하겠죠. 아직 상승을 계속 이어갈 만한 그거는 코스닥에서는 아직 잘 못 찾겠다.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미국 시장도 지금 좀 빠지고 있겠죠, 지금. 미국 시장도 좀 빠지고 있을 텐데,
여기도 아직 그렇게 크게 하락할 만한 시그널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조금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조금 마음적으로도 싱숭생숭하고 조금 그러실 텐데, 주식 시장을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하면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뉴스들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고 이런저런 전문가들의 생각들도 많이 들어보고 그래서 그거에서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지 좀 결정을 하면은 이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도 있고 더 돈도 많이 벌면서 부자가 되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 포기하시면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요. 근데 계속 공부를 하시고 노력하시고 이렇게 또 하시면 나중에 보면은 그때 내가 힘들었지. 내가 저 때는 정말 깡통 차고 뭐 이렇게 돈 잃고 힘들었지만 내가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지금 위치에 와 있다. 뭐 이렇게 느끼시는 날이 오실 거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면 이제 앞으로의 그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제가 좀 많이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노력하지 않는 자는 절대 그 실패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뭐 이런저런 이제 전문가들 찾아가가지고 여기 올란다는데 너는 뭐 폭락한다고 그냥 이렇게 조롱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머리가 비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추파 던지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신경 쓸 필요 없고 이게 좀 열심히 노력하시면 분명히 성과는 좋은 성과가 나올 거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오늘 장이 하락해서 실망스럽더라도 힘내시고 좀 더 이렇게 잘 찾아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네. 티나님, 월요일부터 코스피 지수는 마구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는 못 가더라고요. 어쩐지. 그러니까요. 삼성전자가 좀 힘을 내야 될 텐데. 근데 지금 계속 이제 우리가 이제 대화를 얘기해 나가면서 봤을 때는 반도체 쪽이 그래도 향후에는 좀 괜찮아질 것이라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렇게 안 나갈 때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저번 주에 안 나갔을 때 이렇게 지금 이번 주에는 좀 시세를 보였지만 그렇듯이 삼성전자나 뭐 이렇게 반도체 쪽도 지금 이렇게 안 나가서 이렇게 기회를 줄 때 조금씩 좀 매집을 해두면 또 분명히 시세가 오고 그 순환 사이클이 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슈가 될 거니까 그때 또 팔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락했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차근차근 시장을 접근하고 몰빵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루하루 이렇게 분할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서 공부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시장이 안 좋아서 조금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을 텐데 미국도 지금 뭐 조금 떨어지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시겠지만 요렇게 미완성 엠파동으로 빠지는 거는 이게 이렇게는 안 빠지니까 한 번쯤 또 들어줄 수 있으니까 횡보할 그 여력도 있고 그러니까는 조금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뭐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 전달 드렸습니다. 네, 혹시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제가 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신가요? 니노쿠니님, 감사합니다. 열혈 팬클럽 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돼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는 막 설명하느라고 제대로 말 못 드렸는데, 네. 카톡이나 이런 거, 카톡이란다. 그 실시간 채팅이나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주셔가지고, 좀 몰랐는데 갑자기 이렇게 딱 해주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힘이 됩니다. 만약에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좀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도 조금 주가가 좀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잘 대응하셔서 수익이 나시는 그런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세요. 들어가겠습니다.